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차피 이번 대통령 선거는 뭐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고 업앤다운이 있고 그러는데 결국은 대장동 선거라는 프레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장동 게이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 그 대단위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성남시와 민간업자들이 함께 이제 개발 사업을 했는데 결국은 천문학적인 숫자의 초과 수익이 민간업자 몇몇에게 이제 그대로 돌아가 버리게 된 것.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성남시 특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뭐 배임이나 직권남용 이런 혐의는 없겠는가 이런 점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뭐 2달 가까이 수사를 해 와서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처음 사건 터졌을 때부터 기자들 335 만나면 그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 보통 분들도 이런 정보에 직접적인 이 관련이 없는 분들도 그런 얘기들 다 하셨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될 거야. 근데 그 두 가지가 하나는 유동규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 일탈로 끝날 것이다. 검찰이 수사를 해봤자 그냥 모양 내기 하는 신용. 그 서울중앙지검은 우리나라 2,300명 검사들 중에서 내로란 엘리트들이 모이는 지검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검사들이 뭐 능력이 없어서 수사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다 이제 어느 정도 정무적 판단을 해서 수사를 어느 정도 속도를 내야 되는지 또 어느 선까지 수사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걸 끊임없이 눈치를 봤을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유동규 씨의 개인적인 일탈. 그다음 두 번째는 이른바 윗선 그분이라고 하는 그 이러한 모든 일에 가장 주된 책임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한 발짝도 가지 못했다.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이제 그 결론입니다. 흔히 대장동 게이트 4인방이라고 한 사람들이 있죠. 그게 이제 대장동 게이트 4인방은 한 사람은 공직자고 세 사람은 민간인입니다. 공직자 한 사람이 유동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공직자지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민간인들은 뭐 기자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 이렇게 된 겁니다. 기자는 김만배, 그 다음에 변호사는 남욱, 회계사는 정영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제가 그 구속 만료였어요. 구속기간 만료. 그래서 이제 어제 서울중앙지검은 아무튼 이 사람들을 풀어주든지 재판에 넘기든지 기소를 하든지 이제 이걸 했어야 되는 거지요. 기소를 했습니다. 배임 액수가 1,800억.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수천억이라고 했다가 그게 그 다음에는 뭐 650억으로 줄었다가 그 다음에는 얼마더라? 네, 뭐 1,100억이 됐다가 그러니까 검찰도 굉장히 갈팡질팡한 그런 흔적이 역력합니다. 이제 배임 액수가 이렇게 너를 뛴 것이지요. 그 다음에 또 뭐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이다. 이제 복잡한 그 회계에 그 돈이 오고 가는 것을 어떻게 이제 정산을 하느냐, 분양 수익, 뭐 개발 단계에서의 수익, 뭐 토지를 수용할 때의 수익,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배임 액수가 달라졌습니다. 그다음에 뇌물 혐의가 있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민간인이 공직자에게 돈을 주는 게 뇌물이지요. 공직자들끼리 주고받을 수도 있고 뭐 정치인들끼리 주고받을 수도 있지만 대개 기업하는 민간인, 기업인, 민간인 쪽에서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한테 흘러가는 돈이 이제 뇌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돈이 뭐 김만배가 유동규한테 뭐 700억을 약속했는데 그 중에 건너간 돈이 5억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남욱 변호사가 또 유동규한테 3억 5천을 줬다. 그래서 이제 유동규가 그 뇌물 약속 액수로 보면은 700억 가까이 되지만 실제로 이제 돈을 받아서 인마이 포켓한 돈은 8억 5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욱 변호사의 서강대 법대 후배 1년 후배 정민용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도시개발공사의 특채로 들어가서 그때 공직자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정민용 변호사가 받은 돈이 35억. 뭐 대충 이렇게 해서 이제 서울중앙지검 수사는 1달러를 지은 셈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대한 문제들이 아직 그 뭐 끝을 보지 못했는데요. 그것은 이 로비 의혹입니다. 특히 여기 이제 네로라는 법조인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권순일 대법관, 김만배 씨가 자기 집 드나들듯 권순일 대법관의 사무실을 드나들었다고 하는데 권순일이 이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1억 6천만 원인가요? 돈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 돈만 받았을까? 이제 다들 의혹의 이 의심을 풀지 못하고 있는데 그 권순일 있죠. 재판 거래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거죠. 왜냐하면 권순일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마지막에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으로 되돌려보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연결고리. 그 다음에 박영수 특검. 박영수 특검은 본인 있죠, 딸 있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사람들이 그때도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6년 근무한 청년 직원 이 퇴직금을 50억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놀랐죠. 이제 50억 클럽 그래가지고 50억 약속 클럽 그 돈 받은 사람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특히 이 업자들 돈은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제 서울중앙지검은 아이고 우리는 손 털었어. 손 털었어. 이제 그리고 일단락을 지을 것처럼 하고 있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제 지금 대통령 선거는 석 달 남았는데 석 달 남은 동안에 계속해서 특검 얘기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특검은 그야말로 특검이 있고 그 다음에 상설 특검이 있습니다. 대장동 특검은 법을 새로 만들어서 새롭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상설 특검은 지금 당장 가동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상설 특검 특별 검사를 추천하는 특검 추천위원회의 멤버가 법무부 차관이 거의 자동으로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법원 행정차장이 또 자동으로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여당 의원 2명이 또 자동으로 들어가지요. 그러면은 그 특검 추천위원 7명 중에 과반수가 여당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사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설 특검을 가동하기도 뭐 해결돼야 될 부분이 많은 거고 그 다음에 법을 새로 만드는 특검도 지금 여당 야당이 머리를 맞댄다고 해도 산 넘고 산인 거고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쌍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재명이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특검을 하면은 윤석열의 고발 사주 의혹, 무슨 부산저축은행 의혹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특검을 하자. 그래서 양쪽을 다 하자. 이제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이런 아이디어를 낸 적이 있지요. 좋다. 고발 사주 의혹은 여당 당신네들이 특검 지명해라. 대장동 게이트는 야당인 우리가 특검 지명하겠다. 그럼 뭐 서로 교차 지명을 하면은 뭐 쌤쌤 아니냐 지금 그러고 있는데 말처럼 그렇게 될까요? 아무튼 말처럼 되든 안 되든 그 2022년 3월 9일 그날까지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라고 하는 것과 그 중에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관련 의혹, 그것이 뭐 배임이 됐든 직권남용이 됐든 또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됐든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꺼진 불이 되지는 않은 상태로 계속 타고 있을 것입니다. 특검도 합의를 하기는 절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제 그래서 지지율 격차가 서로 비슷비슷해질지 아니면 다시 또 벌어질지 뭐 이런 상황 겹쳐 있습니다. 함께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